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이제 할 차례입니다. 자, 164페이지 중간에 이처럼 혀끝에서 나오는 묽은 침과 혀뿔에서 나온 진한 침이 그 음식에 묻는다. 그 음식은 아린니라는 적을 통해서 혀라는 손에 의해 돌려지고 침이라는 물에 잘 적셔져 윗니라는 질구공이 잘 빠진다. 그것을 어떤 자가 주격으로 숟가락으로 안으로 떠 넣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간다. 매번 들어갈 때마다 어떤 자가 돛자를 펴놓고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요소로 인해 머문다. 머물 때마다 어떤 자가 솥을 걸어놓고 불을 지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요소에 의해서 있는다. 소화가 다 된 것을 어떤 자가 지팡이나 막대기로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요소가 밀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기운을 얘기합니다. 기운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랫니로 막 이렇게 씹고 딱 넘길 때 넘어가는 것은 바람 요소의 기운에 의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장에서 음식을 이게 소화시키는 게 누가 소화시키느냐 하면 누가 아궁이 불 때 가지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불의 요소에 의해서 소화가 된다. 여러분 그 음식을 이렇게 익히면은 그 생사를 익히는 불을 때가 익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면 이것이 소화돼가지고 흡수되는 거는 뜨거운 열기에 해가지고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소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그런 걸 이렇게 마치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뭐냐면 바람의 요소와 불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2시간 안으로 물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속에 좀 음식을 소화시키는 물을 마셔갖고 불을 꺼버린다 얘기야. 그래서 음식 먹고 2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예 국을 막 잔뜩 먹어버리는데 그런 거 상관을 하지 않는데 그런 걸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냐 그런 겁니다. 자, 이처럼 바람의 요소가 들어오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받치고 돌리고 가루로 만들고 마르게 하고 배출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만들고 마르고 배출시키고 하는 건 전부 다 바람의 요소가 한다. 그럼 바람의 요소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러느냐? 바람의 요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러면 바람의 특징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에서 피가 이 온몸을 돌 때 몇 초 걸릴까요? 심장에서 피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잖아요. 몇 초 걸릴까요? 30초 걸린답니다. 의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심장에서 피가 돌아가지고 온몸에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30초.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건 뭐하고 동반이 되는가? 바람 요소하고 동반된다는 거죠. 기운. 그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있는 시계도 되지만 심박수, 걸음수 이런 걸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측정하거든.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꼭 이게 필요하다고 나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제가 빨리 움직이고 말을 빨리 하는 거 이런 거하고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니 맥박이 올라가는 거죠. 혈압하고 관련도 있고 그것이.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거는 뭐하고 바람 요소와 관련된 거예요. 저는 걸음 걸을 때 상당히 빠르게 걷습니다. 이게 바람 요소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람 요소인 기운에 의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움직인다 이러는데, 밀교 논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몸에 72,000개의 기맥이 있고, 그 기맥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된대. 21,600개의 기운이. 그런 기운이, 그 기운들이 몸을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몸을 움직인다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음식을 이렇게 소화시키고, 배출하고까지 모두 하는 게 바람 요소다. 배출한다는 말을 아시죠? 화장실에 가서 밀어내게 하는 걸 배출한다는. 그게 뭔가 바람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없으면 이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바람 요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몸의 구성 요소가 보면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의 요소는 뭔가 이 피부라든지 뼈라든지 머리카락, 손톱, 발톱 한 20가지가 됩니다. 내부 장기도 흙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단한 것. 물의 요소는 침 같은 것, 소변, 피가 전부 다 물의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불의 요소는 뭔가 하면 몸이 차거나 따뜻함을 불의 요소라고 그래요. 찬 것도 체온이기 때문에 불의 요소로 들어가요. 그럼 바람의 요소는 뭐냐면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전부 바람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대 원소로, 이 4대 요소로 이루어진 게 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출하고 이런 건 전부 다 돌리고 휘젓고 배출하고 이런 건 바람의 요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요건 그 이야기입니다. 자, 165페이지. 땅의 요소는 받치고 돌리고 가루로 만들고 마르게 한다. 물의 요소는 침으로 적시고 물기를 유지한다. 불의 요소는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킨다. 허공의 요소는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알르마르의 요소는 이 모든 곳에서 바른 노력에 따라 기운다. 이와 같이 숙고함으로써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채림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한역 영처경에는 육계라는 말을 씁니다. 육계. 좀 여기에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 다음에 알르마리, 식의 요소. 식은 이거는 의식이죠, 의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의식도 들어가고, 안, 이, 비, 술, 신, 의, 이거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요걸 이제, 지게, 수, 화, 동,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사이에. 허공의 요소, 허공의 요소는 이제, 동, 이거는 식. 그래서 이게, 개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 계락하는 말은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얘기해요. 저렇게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몸을 이렇게 분해한 거죠. 몸과 마음을 분해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분석하면 저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런 분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면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몸은 단일체가 아니구나, 복합체구나, 몸과 마음의 복합체, 저게 식결합하는 게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마음이 저렇게 육계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아관념을 없애주는 역할도 해요.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몰리안, 이와 같이 숙고함으로써 이렇게 분석적인 사유를 하는 거죠. 깊이 사유함으로써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하느냐만, 몸을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나아가서 걸식하러 가고 음식을 구하고 먹고 분비물과 섞이고 내장에 당기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되고 결과를 가져오고 배출하고 불결하게 되는 이런 10가지의 혐오스러움을 반주함으로써 여기서 미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음식을 이제 먹고 배설한 데까지 10단계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비치 본물에서 미혹하지 않게 한다, 이거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청전도론의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의 해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부정관을 얘기합니다. 몸이 참 부정하다, 몸은 깨끗하지 않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옛날에 한 얘기지만 보리말 자비선 명상센터, 그러니까 자비선사에 수행하고 오신 분 중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팔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 수행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내가 옛날 같으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약 가져오느라 주물러라, 참 가족들을 많이 괴롭혔다 이게야. 그래서 수행을 하고 보니까 이게 다칠 조건 돼서 자꾸 다치고 나을 조건 돼서 나을 뿐이지 여기에 큰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 있었고, 또 한 번은 전주에서 오신 그사님인데 이렇게 저희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지 3일이 됐습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수행하러 왔습니다. 제가 수행자가 아니었다면 슬픔에 빠져서 여기 수행하러 오지 않았을 건데, 수행을 해보니까 형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더 절실한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더 절실감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몸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은,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한 분은 다침을 통해 가지고. 근데 보통은 그런 인식을 갖기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해 보면 다치고 이러면 막 공포에 질리기도 하죠. 또 형제가 죽으면 슬픔에 빠져서 못 헤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얼마든지 다칠 수 있고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죽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그런 얘기,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79 주일에 보면 이 10가지는 청전도론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돼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한다.
충격 누르면은 어떻게 소화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혐오스러움을 반조하는가. 이 음식이 이와 같은 장소에 저장되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칠흑하듯 어둠에 가려있고 가까이 썩은 냄새에 오염된 바람이 순환하고 악취가 나고 혐오스러운 앞에서 서란 그런 장소에 있다. 이 장소는 뭡니까? 뱃속입니다. 창자 속이고. 미국 유명한 가수가 있죠. 프레들리인가? 우리나라 남진 가수가 많이 따라했던, 의상을 따라했던 푸머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맞아.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더. 엘비스 프레슬리. 난 이 영어는 잘 안 되더라. 엘비스 프레슬리. 예.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을 때 몸을 회복해 보니까 이 내장에 똥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죽음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심했다는 거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지만 그 뱃속을 보면은 혐오감이 일어나죠. TV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주 몸을 안에 노폐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악취 같은 거 이게 안 생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자주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걸으면은 배설이 잘 이루어져. 많이 걸어. 근데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수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마시거나 우유를 마시면 배설이 잘 돼요. 그런 것도 아시죠? 배설하지 않으면 머리가 띵하게 아픈 건 뭔가 악취가 머리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창자석이 빨리 썩는 게 뭘까? 고기입니다. 고기가 굉장히 빨리 썩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붉은 고기 먹지 마라. 이게 이제 암을 발생시킨다고 얘기하죠. 대장암 원인이 붉은 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동양 사람은 창자가 길거든. 창자가 길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창자 속에 빠르게 부패가 일어나가지고 빨리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고기가 결코 좋은 게 아니. 자,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 내용도 그런 거죠. 마치 가뭄 때가 아닌 구름이 비를 내려 천민촌이 입구의 구덩이에 모여있는 풀과 낙엽과 낡은 돗자리 조각과 뱀들의 시체와 개들의 시체와 사람들의 시체들이 태양의 열기를 태워져서 포말로 거품 등을 내뿜듯이 그날 삼켰던 것, 그제 삼켰던 것이 모두 모여 섞여서 가래의 마구로 인해 숨이 막히고 몸에 불이 열기로 발휘되어 소화된 물에부터 생긴 포말과 거품을 사이 극도의 혐오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소화되지 않는 것을 통하여 혐오스러움을 반조해야 한다. 그럼 왜 반조하라고 얘기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때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자, 166페이지로. 자, 대소변을 볼 때도 라는 것은 대변과 소변을 볼 때라는 말이다. 여기가 때가 되었는데도 대소변 보지 않으면 온몸에서 진땀이 나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마음은 하나로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병마저 생긴다. 그치? 대소변을 잘 봐야 돼요. 때가 되어 용변을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이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익됨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해. 그러니까 자주 변을 많이 봐라. 자, 이런 이야기예요.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미얀마 수행할 때인데
화장실, 가기만 하면 화장실 시원하게 불어서 너무 좋은 거야. 야, 화장실 선풍기도 돌리지 않는데 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상쾌하고 좋지?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화장실이 넓게 큰 것도 아니고 좁은데, 이상하다. 이 화장실 올 때마다 앉으면은 밀어내기 할 때마다 이 시원하고 이렇게 왜 그렇지 하고 그때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화장실이 깨끗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창문을 통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시원한 바람에서 그 화장실이 시원했던 거예요. 몸에서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상쾌하게 됐던 거.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체험을 하게 돼요. 몸에서 이게 시원한 바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감각적 이 쾌락의 불이 꺼져가는 상태 이런 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쾌락의 불이 꺼져간다. 예, 감각적인 그 욕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그러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감각을 통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그만큼 이제 없어져 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화장실에서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앉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도 참 상쾌하고 좋다 했던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었어요. 예. 자, 예.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이 대소변을 보고 유를 범하게 되고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다. 적절한 장소의 용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없다는 이것이 적당합니다. 이것을 통해 적당함을 분명히 알아차림 알아야 한다. 이게 뭔가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다 하는 거는 짐승들, 맹수를 만날 가능성 이런 거하고 관련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장소 아니면 용변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인도 정부가 벌이고 있는 운동이 뭔 줄 알아요? 인도 정부에서 벌이는 게 화장실 짓기입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인도 사람. 밖에 다 용변을 다 봐. 왜냐하면 힌두교 교리에 따라서 불길하는 게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바깥에 다 용변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인도 정부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시집가는 모든 여인들은 시댁에 화장실이 없다면 시집가지 말아라. 딱 그렇게. 그러니까 시집갈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시집가지 말아라. 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화장실이 있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 위생관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 왼손으로 음식을 안 먹어요. 네, 왼손은 용변 보는데 쓰는 손가락, 오른손은 밥을 먹는 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을 이제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힌두교의 교리에 위배된다는 생각에서 화장실을 안 만드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 어쨌든 이게 벌써 그 스님들은 이게 아무데나 대소변을 보고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걸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명상 주제를 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영역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합니다. 명상 주제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탁발을 할 때 또 명상 주제를 갖고 끝날 때도 명상 주제도 안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상이라 하는 명상 주제가 있다면은 계속 명상이라 하는 명상 주제를 안 버리고
끝날 때도 무상이라는 명성주의를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린다, 이죠. 탁발하고 할 때도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무상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면 음식을 받고 걸어갈 때도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체험을 한다, 이죠. 일어날 때 또 감각이 일어날 때 일어난 자취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가 없다가 내가 포착했다 이러면 내가 옆집에 가서 다음 집에 가 음식을 딱 탁발할 때도 일어날 때 자취 없고 사라지는데도 자취 없다 하는 그 명상주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다가 걸어갈 때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자취 없고 사라지는 자취 없음을 보고 걷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탁발이 끝날 때까지도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명상 주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염두에 둔다, 영역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수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탁발을 할 때도 이런 지침이 있는 거죠. 수행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 가운데 자아라는 어떤 것이 대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다. 자아가 있어가지고 대소변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건 통찰력이죠. 그런 거 언제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침에 걸리는 사람 대소변 보잖아요. 그죠? 침에 걸리는 사람도 대소변을 보는데 그 자아가 있어서 대소변을 보겠어요? 침이 걸린 사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소변을 보는 게 뭘까요, 그죠? 그게 이제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으면 호흡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 있죠. 자율신경계하고 관련되는 거. 걷는 것도 내가 뭐 걷는다 생각하고 걷지 않잖아요. 이 자율신경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대소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바람 요소라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마음의 작용에서 생긴 바람의 요소의 요소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소변을 보게 된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항상 이 같은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작용, 바람의 요소가 생긴 암시. 이거 생기는 거죠. 생긴다 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생긴. 암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 그러면 여기 마음의 작용이 뭔가 하면 내가 대소변을 봐야 되겠다. 딱 하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이렇게 딱 생각을 딱 하면은 여기 마음 작용이에요. 그러면 어디 됩니까?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딱 앉는 거죠. 화장실에 딱 앉으면 어디 됩니까? 바람 요소가 딱 생기면서 이거 밀내게 하겠다는 암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대변이 보게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 요 패턴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바람 요소가 바로 기를 얘기하는 기후. 암시한다 하는 건 뭐게? 내가 대소변 보겠다 하는 암시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예? 저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마음을 내면은 그에 맞는 마음에서 바람 요소, 기운이 생기고 기운에 의해서 몸이 움직인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저런 이야기는 이 논술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밀교 논서에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밀교 논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밀교 논서는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논서에서 얘기하는 거나, 후대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얘기한 논서에서나,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십시오. 마치 종기가 골마 터지면 나오려는 욕구 없이도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고, 마치 물통이 가득 차면 나오려는 욕구 없이도 물이 흘러나오듯이 똥과 오줌도 똥집과 오줌보이 모일 때 바람이 힘으로 밀려서 아무런 욕구 없이 흘러나온다.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게. 그러나 이처럼 똥과 오줌이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그 비구 자신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 단지 몸의 배설물일 뿐이다. 마치 무가 같은가. 이것은 마치 물 항아리로부터 오래된 물을 퍼낼 때 그것은 퍼내는 자의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 단지 청소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숙고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미혹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차림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죠? 그냥 선방에 앉아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걸어갈 때도 수행하고, 먹을 때도 수행하고, 화장실에 밀어내기 할 때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숙고한다는, 사유한다는 거죠. 숙고한다, 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부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딱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여기는 자아락하는 게 없구나.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 그래, 이 가운데 자아라는 어떤 것이 대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그래, 이런 이야기 왜 할까? 자아를 내세우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자아를 내세웠을 때 오는 괴로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이 자아가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자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자아를 내세우면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어떤가 하면은 내가 온갖 나쁜 짓 해도 내 안에 자아는, 죽지 않는 자아는 전혀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허무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온갖 내 나쁜 짓 한들 값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아가 있다 해도 값을 안 받는다. 자아가 없는 다음 생도 없고 죽으면 그뿐이다 생각하는 허무주의도 값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나는. 그래서 이 자아가 없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내가 짓는 거, 내가 받는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인과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음악의 행동을 안 하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죠.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비효율적인 행위라고 반성 아니에요. 사람을 상해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반성 안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납치해 죽여도 반성 안 하는 이가 굉장히 있다. 왜 그럴까? 그런 잘못된 생각, 자아가 있다거나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주의, 자아를 얘기하는 영혼주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없다고 하는 건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극단이 빠진 사람 한두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온갖 범죄에 다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기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자아를 내세울 때는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걸으면서라는 것은 가는 것이며 서면서라는 것은 서는 것이고 앉으면서라는 것은 앉는 것이고
잠들면서라는 건 잠자는 것이며, 잠을 깨면서라는 것은 깬 것이고, 말하면서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며, 침묵하면서라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뚫어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뚫어 알며. 이 말은 뭘까요? 자각한다는 거,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예.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다고 깨뚫어 알. 깨뚫어 안다 하는 것은 파자나띠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안다 이 말이에요. 누워 있으면 누워 있다고 깨뚫어 안다라고 한 것은 장시간의 자세를 말한다. 예. 여러분 이 걸어가면서 자기 걸어간다고 자각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지혜가 없다 그래요. 그런 경우는. 파자나띠란 말은 이제 지혜의 동사형이거든요. 저는 걸어가면은 온몸이 다 보여요. 근육 움직임까지. 제가 이제 앉아있어서 이 등이라든지, 이 의자 닿여 있는 부분이라든지, 발바닥이라는 이런 것이 마치 사물 보듯이 보여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가고 옴이라는 게 다 이렇게 자각이 돼요. 그게 알면서 행한다는 것과 관련. 여기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려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다른 건 아니에요. 제 의식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그냥 작용을, 아리위까지 시방으로 작용을 해요. 육안은 앞은 잘 보이, 좌우는 잘 안 보이, 뒤는 안 보이는데,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수행하면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대단한 경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내가 걷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이거 서 있다고 아는 거. 걸어가면은 이 발바닥이라든지 근육의 이게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다. 지금 얘기하는데도 그냥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눈을 떠나 감아라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에 이르게 되면은 전부 다 하나로 그냥 통째로 다 보여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많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 그 얘기는 다르게 하면 수행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 이게 대단한 경기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워있으면서, 누워있다고 깨뚫어 안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의 자세를 말한다.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앞을 볼 때도, 도로 볼 때도,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라고 한 것은 중간 정도, 기간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라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알아야 한다. 예. 자, 168페이지. 삼장법사, 마시와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시간 가거나 경행하다가 멈춰서 경행할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들은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자, 여기 삼장법사라는 삼장은 이제 경률론 삼장인데 대개 이 남방에서 삼장법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삼장을 다 외운다는 데 있습니다. 논장 하나만 외웠으면 일장법사, 또 경장 하나만 외워도 일장법사예요. 근데 경장은 논장을 다 외우면 이장법사, 율장까지 다 외우면 삼장법사, 이런 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되면 굉장히 존경받아요. 정화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이 그 미얀마에서 그런 걸 봤대요. 비가 처적처적 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비 맞으면서 흑백 TV를 보고 있더래요. 보니까 흑백 TV에 어느 스님이 법문하는 걸 듣고 있는 거죠. 다 그걸 모여가지고 비 오는데도. 그래서 물어봤대. 저 스님이 누구냐?
삼장법사다.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되면은 그 국사 대접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그만큼 대단한 분이죠.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자, 경행할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은 이미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경전 공부를 하거나 질문 대답하거나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장시간 서 있다가 앉아서 서 있을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도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서 있음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여기서 뭔가 하면요, 지나간 것은 벌써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안다는 얘기예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지나간 건 안 돌아와요.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 결국 뭔가 하면은 가고 눕고 쓰고 모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알아차림하고 있지.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하냐 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알면서 행한다 하는 거는 그 내용이 보면은 알면서 행하는 건 삼파전nat대거든요. 바른 알미거든요. 바른 알 내용이면 무상고 무아예요. 그래서 이게 걸어가면서도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면서 알고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염초경이 나온 내용을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전 공부 등을 통해서 장시간 앉았다가 누워서 앉았을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들이 이제 소멸됐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안점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 한다. 누워서 경전 공부를 하거나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돌이 한다. 딱 붙들고 있다는 자기죠. 잡돌이 하다가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서 누웠을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들이 이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잠자는 것과 잠에서 깨어남에 대한 분명히 알아차림이라 한다. 그래 이게 이제 누워서 이제 경전 공부를 하거나 이게 명상 잡돌이 했다 이게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잠들었다 깨어났을 때 뭡니까? 앞에 누웠을 때 일어난 정물질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뭔가 뒤에 일어났던 걸 벌써 사라졌다가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하면 현재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나간 것은 소멸하게 없다 하는 거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각오를 안 가는 거죠. 지나간 이게 앉아서 누워서 공부했던 것 내가 깨고 일어났을 때 다 소멸했다 하는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웠을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들이 이제 소멸됐다 숙고하면 이것은 잠자는 것과 잠자는 깨어남에 대한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란다. 행위로 인해 아직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마음들이 일어나면 잠에서 깨어남이라고 한다. 자, 이 마음들이 행위로 인해 아직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마음들이 일어났다 하는 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는 잠자고 있을 때는 행위라 하는 것이 안 일어나요. 얘가 잠잤을 때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탁 일어나면은 어때요?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잠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잠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하든지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런 얘기를 해줘. 자, 봅시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 손에 참으로 입술과 이빨과 혀와 입천장과 마음의 적절한 노력을 반전하게 생긴다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말하거나, 그래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죠. 이게 이 혀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안다 이게.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의 적절한 노력에 반전해서 생긴다고 다 알아차리는 거죠. 장시간 경전 공부를 하거나 설법을 하거나 명상 주제를 외거나 질문에 대답하고 난 후에 침묵하면서 말할 때 일어난 정신, 물질 현상들이 일시 소멸되었다고 숙고하면 이것을 말함에 대한 분명히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이 내용들은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신 현상이 이제 자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면 이빨이 움직이나 말을 한다든지 몸의 움직임이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나간 정신현상 물질은 다 지나간 소멸이 없다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자들 의식이 굉장히 넓어요. 지나간 것까지도 소멸이 없다고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지나가는 소멸이 없다고 안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 지나간 거에 대해 연연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해상을 하죠. 해상을 하면서 막 희노애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간 건 정신현상 물질이 소멸했다고도 알아버리면은 그런 걸 안 하죠. 이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저기 암시라고 이야기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연수 암시. 이에 대한 우리 의도하고 암시는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의도가 암시가 되겠습니다. 뭐 누구한테 스님들이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말을 하면 은근히 암시 주면서 보시를 하라고 암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면서. 이런 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마치 암시라 하는 거는 은근하게 말은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나 이런 걸 보이면서 상대를 유도하는 걸 암시라고. 자, 마치도록 하죠.